네, 띠띠 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띠띠 빵빵 앞에 어우. 소리를 좀 붙여봤는데 네. 너무 어색했나요? 저도 모르게 웃었네요. 딱 좋았어요. 네, 너무 웃기진 않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양대 지수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도로교통 상황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도로교통 상황이 너무나 꽉 막혔던 도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뻥 뚫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오늘이죠.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거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뭐 통화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우리가 의사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고 이 단기 하락을 잘 이용하자라고 전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장 막판에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크게 나졌었는데요. 오늘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알테오젠 필두로 강력하게 제약바이오세트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잭슨홀 미팅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시장 반등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금요일장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 주목해 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은데요. 저 말고 다른 안내양분과 있을 때 네. 바이맥스를 담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ST팜과 함께 바이넥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ST팜뿐만 아니라 바이넥스가 CDMO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대비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주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건 상관없이 결국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의 바이오시밀러 가장 핵심 수혜주인데요. 품목 허가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이넥스의 어떤 출하량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넥스가 CDMO와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3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4,000원을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26,000원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도 22,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목표가 24,000원에서 26,000원으로 다시 한번 조정해 드렸고요. 제가 없을 때 들어간 종목이라 네. 좀 배도 아픈데 지금 탑승하는 건 늦었을까요? 지금 탑승하면은 약간의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 CDMO 쪽에서는 바이넥스가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액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 크게 올라간 것 같지만 이걸 연봉으로 쭉 당겨보면요.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올해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으로 바이넥스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안내양의 심장이니까요. 오늘 새로운 버스를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수익 버스 만나보도록 할게요. 노선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내양이 새롭게 바뀐 만큼 첫 번째 버스는 좀 네. 빨리 가자는 의미에서 초록 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원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초록 버스 선택을 해 주셨고요. 어느 마을로 가볼까요?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수혜 마을들이 정말 핫한데 다시 한번 PLC 모뎀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LFP 리튬 인사철 마을이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마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이 전기차 배터리 네. 화재 관련해서는 좀 전고체 쪽으로 자주 단골로 맞습니다. 들으셨었는데 오늘은 왜 BMS로 가나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산 시기가 2027년도가 로드맵이고요. 그리고 리튬 인사철 배터리 LFP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026년도에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시기적으로 좀 멀잖아요.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 고도화되면요. 화재가 나기 2일 전부터 이제 뭐 오너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가 직접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발표될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책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BMS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BMS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달려서 BMS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요. 바로 125 2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125210, 125210 버스 타고 달려가 볼게요. 네. 그러면 버스 이름은요? 버스명은 바로 아모 그린텍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고효율 자성 소재 관련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BYD 또 그리고 이제 리비안 같은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또 이제 그 고효율 자성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성 소재가 이제 뭐냐면은 에너지를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그리고 효율을 높이는 데 쓰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도 쓰이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에도 두루두루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BMS 관련된 수혜주로 갖고 왔던 이유가 테슬라에 또 이제 아모 그린텍이 BMS 솔루션을 또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BMS 관련 종목에서 민테크와 또 현대오토 에버 또 그리고 이젠 말씀드렸던 아모그린텍이 가장 핵심 BMS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사이버 트럭에도 아모그린텍의 고효율 자성 부품이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 ESS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S 매출이 가파르게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되든 간에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캐즘이 극복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전기차 포비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BMS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버스로 아모 그린텍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테슬라의 고효율성 자성 소재 부품 납품하는 저희 아모 그린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 5% 급락 나왔는데 영향은 맞아요. 없을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좀 화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사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혀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10일에 있을 자율주행 관련된 로보택시 공개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어제의 하락은 테슬라의 어떤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성장 섹터가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주말을 앞두고 잭슨 미팅 마무리되면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테슬라와 무관하게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BMS 관련된 개별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사님 덕분에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럼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요?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1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7,8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1,400원 제시해드릴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바로 만나볼게요. 노선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빨간 버스를 택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앞서 봤었던 단기 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빨간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을로 달려가 볼까요? 바이오 섹터가 꿈틀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모멘텀인 FDA 승인 마을이 있고요. 기술 이전 마을이 있고 생물보안법 통과 마을이 있는데 오늘 갈 마을은 첨세법 개정안 통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음이 어려운 마을로 떠나주시는군요. 제가 이 바이넥스 못 들어갔던 그 네. 부분에 아쉬움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달려줄 수 있을 거라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럼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버스 번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버스 번호는 199 80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네, 199800번 버스 타고 달려가 볼게요. 버스 이름은요? 버스 이름은 툴젠이라는 굉장히 핫한 기업을 들고 왔는데 수입버스에서 소개해 드릴 때마다 정말 큰 시세가 분출됐던 기업입니다. 유전자 과이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크리스퍼카스9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최근에 법정 분쟁, 원천 기술이 누구냐, 원 개발자가 누구냐에 따른 법정 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VC 그룹과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툴젠이 지금 3파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브로드 연구소와 CVC의 어떤 2심 결과가 임박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브로드 연구소가 이긴다고 했을 때도 툴젠한테는 큰 이익이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 연구소뿐만 아니라 CVC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3파전으로 70% 이상의 확률로 결국에 시니어 파티를 따낸
툴젠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정 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세 개 기업이 합의에 도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는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툴젠이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유전자 가입뿐만 아니라 세포 치료제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첨세법 개정안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버스로 툴젠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툴젠 소개해드렸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8,000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67,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네. 가지 버스 탑승을 해봤는데요. 매니저님 오늘은 좀 바쁘신 것 같고 언제 또 기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원래 사실 오늘 일요일에도 저녁 8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 또 오늘도 4시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일 녹화 영상을 너무 잘 해놨고요. 또 지난주 주말에 올려놨던 영상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 녹화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해서 수익 축제, 대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해서 다음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님의 너튜브 방송, 너튜브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